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11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관리 구문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다 내용들은 SQLD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다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회인데요. 2024년에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 제가 지금 현재가 시점이 1월 30일입니다. 2025년. 그런데 어떠한 서적을 찾아봐도 2024년에 기출문제가 복원된 게 없기 때문에 한 서적에 올라와 있는 그 최신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 1회, 2회를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반기쯤 되면 이제 53회부터 작년에 시행되었던 그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다 거기서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풀이본이 있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원본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풀이본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는 빨빨 넘어가고, 아니면 자기가 틀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오답 노트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최신 기출문제 1회 제1과목 데이터 모델링이 2회 여기에서는 10문제가 나오죠. 그죠? 10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꽈락을 당하지 않으려면 4문제 이상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빵으로 우리가 6개 정도는 맞춥시다. 알겠죠? 6개 이상은. 자, 시작하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봅니다. 다음은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 아하, 그러면 우리는 분산 네트워크라는 걸 여기서 알아내야죠.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랍니다.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1번 지역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쿼리를 실행하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결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므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서버 측에도 본점에서도 있고 지점에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안 통제가 쉽고 비용이 절감된다. 보안 통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또 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은 반대로 증가를 하게 되죠. 이게 잘못된 내용이죠. 그죠? 4번 장애 시에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서비스하게 하여 가용성이 좋아진다. 이거는 이제 미러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좋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워낙 3번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과 너무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3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해설을 좀 하면 자 뭡니까?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예?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죠? 분산 어디 갔습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뭡니까? 물리적으로, 그죠? 떨어진 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단일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를 보여주고 분산된 작업 처리를 수행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어땠어요?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죠?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이거 어디 갔나요? 네.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죠, 그죠? 존재하므로 중앙 집중적인 뭡니까? 보안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당연히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되뇌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 건데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보죠, 일단. 근데 이게 들어보기에는 여러분들, 제 기억에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2번. 모르면 지금 알면 되니까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관점 중에서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에 대한 그러한 약어죠. 그죠? CRUD 매트릭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관점 중에서 CRUD 매트릭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프로세스와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이 되고요. 혹시 이 부분이 틀렸다면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서, 자, 데이터 모델링 관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데이터 모델링 관점이 있고, 그 다음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이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관점이 있어요. 하나만. 이놈은 업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활동에는 얘는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활동에는 업무 시나리오 분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거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하는 일은 업무와 그리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CRUD 매트릭스라는 것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 혹시나 여러분들 틀렸으면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뭐죠? 자, 3번이죠. 자, 다음 중 delete와 create, drop, truncate. 자, delete는 DML이고요. create, drop, truncate는 DDL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delete는 데이터를 삭제하며 where 조건이 없으면 테이블의 모든 행을 삭제한다라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2번 create 문으로 생성된 테이블은 롤백으로 되돌릴 수 없다. 그렇죠? DDL은 데이터 데퍼니션 랭귀지 정의어는 한번 만들어지면 롤백 안 돼요. DML만 롤백 돼요. 그리고 MS SQL에서도 MS SQL만 MS SQL도 DML 같은 경우는 자동 커밋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3번 truncate 테이블은 명령어는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커밋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커밋하지 않아도 DDL 언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3번이 틀렸죠. 그래서 4번 드랍 테이블은 테이블의 구조와 행을 모두 자동으로 삭제하며 자동으로 커밋이 수행된다. 맞죠? 그죠? 드랍은 DDL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항상. 그래서 자, 트렁케이트 테이블, 그죠? 는 테이블 제가 삽으로 펀다라고 말씀드렸죠. 테이블은 테이블의 모든 행을 삭제하고 그리고 테이블의 초기 용량을 확보를 하죠. 그래서 용량을 줄이죠. 용량을 줄인다. 그죠? 그리고 이런 DDL 데이터 정의어죠. 그죠? 데이터 정의어를 의미를 하죠. 이런 DDL 작업은 커밋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커밋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4번 고객 엔터티 테이블입니다. 그죠? 엔터티에 고객 아이디, 이름, 주소가 있다. 이때 주소는 어떤 속성인가? 뭡니까? 주소는 숫자도 들어가고 뭡니까? 여러 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주소는 시, 군, 동, 읍, 면, 리 뭐 이런 걸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성의 종류 중에서 얘는 복합 속성에 들어가죠. 그죠? 맞습니까? 물론 뭐 회원 아이디, 뭐 고객 아이디나 이런 것들은 단일 속성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요놈은 복합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복습을 합시다. 해설에서 속성의 종류에는 일단 단일 속성이 있죠. 뭡니까? 얘는 하나의 의미로 구성된 것으로 우리가 회원 아이디, 그죠? 회원 아이디 그리고 이름 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복합 속성 뭡니까? 여러 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주소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소는 말씀드렸다시피 시, 군, 또 뭐가 있습니까? 동 등으로 분해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중값 속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다중값 속성은 뭡니까? 속성에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뭡니까? 상품 리스트, 요거 알아두자고 했죠. 그죠? 상품 리스트가 있다 해서. 그리고 이러한 다중값 속성은 엔터티로 분해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이거는 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설사 모르더라도 복합 속성이라는 거는 알잖아요. 주소가.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5번이고요. 3층 스키마는 제가 반드시 두셔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3층 스키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사용 단계는 이거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설이라고 적지 않을게요. 그냥 3층 스키마는 개념 스키마, 그리고 내부 스키마,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로 구성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부 레벨이라고도 하고, 혹은 외부 스키마, 이거 영어로도 좀 알아두자라고 했죠. external, 그죠? external 스키마, 맞습니까? 스키마라고 했어요. 이놈은 뭐하는 놈이에요? 얘는 사용자, 그죠? 사용자 관점 또는 사용자 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저 뷰다라고 제가 말한 적 있죠. 뷰, 그죠? 유저 뷰를 표현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데이터만 접근, 그렇죠? 권한 설정, 접근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 표시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외부 레벨, 외부 스키마죠. 그 다음에 개념 레벨, 뭡니까? 개념 스키마, 그죠? 얘는 컨셉슈얼이라고 했죠. 컨셉슈얼, 그죠? 컨셉슈얼 스키마, 그죠?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죠? 그죠? 사용자 관점이 아니고, 이건 사용자 전체 집단이라고 했죠. 집단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전체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데이터에 관한 그죠? 규칙과 의미를 묘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부 레벨, 내부 스키마죠. 스키마 뭡니까? 인터널 스키마죠. 그죠? 인터널 스키마 그죠? 예. 그래서 얘는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저장 구조이다라고 했고, 더불어서 얘는 데이터 저장 구조, 그리고 레코드의 구조, 그리고 필드의 정의, 그리고 색인과 해시를 생성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운영체제와 하드웨어에 종속적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맞습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볼까요? 자, 6번에서 다음 중 반정규화를 적용하는 이유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반정규화라고 하면 정규화를 다 시켜놓고도 성능이 좀 딸릴 때 데이터를 중복을 시켜서 데이터의 성능을 그래도 그나마 좀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정규화를 실시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데이터 중복을 감소시키는 거는 반대로 정규화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6번에 데이터를 조회할 때 디스크 입출력량이 많아서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 맞습니다. 그죠? 여러 개의 테이블 조인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맞습니다. 우리가 정규화를 하게 되면 계속 원자성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나뉘죠. 잘라낸단 말, 그러니까 나눈단 말이요. 나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을 많이 조인을 하게 돼요. 세 번째, 컬럼의 합계, 평균 등을 계산하여 읽을 때 성능이 저하될 것을 예상되는 경우 역시 맞죠. 그죠? 정규화의 함수적 종속 관계를 위반하진 않지만 데이터 중복성을 감소시켜 데이터 조회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경우, 중복성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중복성을 제가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반정규화는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중복시켜서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그나마 향상시킨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 중복을 감소시키는 것은 바로 정규화죠. 노멀라이제이션.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7번. 아하,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그죠? 자, 7번. 다음 중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변환 방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원투원 타입이 있었고, 플러스 타입이 있었고, 싱글 타입이 있었죠. 인티그레이션 타입은 통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 타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이거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뭡니까? 슈퍼 타입 및 슈퍼 타입이라고 합시다. 타입 및 서브 타입
변환 방법의 종류에는 첫 번째로 이거죠. 원투원 타입. 그죠? 이놈은 뭡니까? 그쵸?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개별 테이블로 도출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테이블에 수가 많아서 조인이 많이 발생하고, 더불어서 얘는 관리가 수월하지가 않죠.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게 바로 플러스 타입이죠. 플러스에서 타입. 그죠? 얘는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테이블로 도출한다. 그리고 얘는 뭡니까? 조인이 발생하고 관리가 어렵다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싱글 타입이 있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하나의 테이블로 도출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얘는 조인 성능이 좋고 관리가 편리하지만 입출력 성능이 나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아이고. 자, 카디널러티입니다. 카테시안 곱이죠. 우리가 크로스 조인 할 때. 그죠? 그래서 카디널러티를 계산하시는 식으로 올바른 것은, 카디널러티는 우리가 두 개의 엔터티,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컬럼이 있죠. 그죠? 두 엔터티에 관계하는 컬럼들을 다 엮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 n이 될 수도 있고 m 대 n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도 곱하기 전체 레코드 수. 그래서 만약에 레코드 수가 이렇게 있어. 3개야. 4개. 3행이 있고 4개의 레코드가 있으면 곱하면 12개의 행이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카테시안 곱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카디널러티는 두 개의 엔터티에서 관계를 참여하는 수이다. 그래서 1대1 그리고 1대 n 그리고 m 대 n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카디널러티의 계산식은 바로 선택도 곱하기 전체 레코드 수가 된다라는 점, 이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